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밥 먹는 내내 웃고 있어? 아빠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우리 다현이가 결혼을 한다니. 엄마가 결국에는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주름이 다 펴지도록 활짝 웃었어요. 누나가 결혼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매형될 분이 엄청 부잣집이라 좋은 거겠지. 암튼 우리 엄마 못 말려. 남동생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사람이 돈만 많으면 뭐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인성이 별로면 난 반대야. 난 돈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빠가 엄마를 노려보며 나무랐어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돈도 많으면 더 좋지. 뭘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해.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야. 그동안 우리 딸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난 우리 딸이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해서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당신이 사업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지금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아주 그걸로 평생을 울거먹을 생각이구만. 아빠가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자 그만 좀 해. 아니 내 결혼 얘기하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상우씨 인성도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 상우씨가 진짜 부족한 게 없긴 한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긴 해. 제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왜? 뭔데? 뭐가 걸린다는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얘가 불안하게 왜 그래?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니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아니 그럼 뭔데? 그 순간 가족들이 몹시 궁금하다는 듯이 제 입만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야. 우리 상우씨가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단 말이야.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제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궁금하니까 얼른 말해.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그게 얼굴이 좀 평범하지가 않아. 근데 그거 하나 빼고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얼굴이? 얼굴이 왜? 완전 추남이야? 심각하게? 동생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아니 그게 추남은 아닌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약간 노안이야. 상우씨 집안 내력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힘겹게 말을 끝마쳤어요. 에이 난 또 뭐라고. 괜히 걱정했네.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으셨어요. 그렇지? 맞아. 그런 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에 비하면 성격도 좋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거든.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제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셨어요. 시종일관 제 표정을 살피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 많은 신경을 쓰셨거든요. 남친에게는 여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어머 언니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있어요? 남친 여동생이 부러운 듯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남친 여동생을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넌 다현이 불편하게 왜 그렇게 얼굴을 자꾸 쳐다봐. 이제 그만 봐. 남친 엄마가 남친 여동생을 나무랐어요. 아니 정말 예뻐서 그렇지. 진짜 부럽다. 그 뒤에도 남친 여동생은 한동안 제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그런 남친 가족들의 환대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오게 되었어요. 다현아, 어머님 아버님 뭐 좋아하셔? 우리 부모님이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니 왜? 아니 그렇잖아. 첫 인사인데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계시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혹시나 니네 부모님께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우리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 남친이 푹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 눈에는 세상에서 상우씨가 제일 잘생겨 보이거든. 그리고 이미 내가 잘 말해놨으니까 상우씨는 아무 걱정도 하지마.
우리 부모님은 사람 됨됨이를 제일 먼저 보시는 분들이시라니까? 그렇겠지? 근데 난 엄청 걱정된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계셔. 혹시 너희 부모님께서 날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셔. 내가 상우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부족한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신 상우씨 부모님께 내가 죄송할 정도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상우씨 참 좋은 사람이잖아? 그럼 다 된 거야. 제가 남친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절대 안 보여주더니 오늘에서야 얼굴을 보는구나. 남친이 인사드리러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부모님 얼굴에는 설레임이 가득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여기 좀 앉아봐. 제가 엄마 아빠를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갑자기 얘가 무섭게 왜 이래? 자, 혹시 모르니까 두 분 다 이거 하나씩 먹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부모님께 건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엉청심원 아니야? 응, 맞아. 혹시나 싶어서 먹어두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먹어? 엄마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야. 왜 내가 그때 말했잖아. 상우씨 얼굴이 좀 노안이라고? 혹시나 엄마 아빠 놀랄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어. 그리고 엄마 아빠 그때 그 약속 꼭 지켜야 해? 약속? 뭔 약속? 왜 그때 그랬잖아. 인성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말. 그러니까 그 약속 꼭 지키라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상우씨랑 결혼할 거니까. 지금껏 살면서 상우씨 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다른 남자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 제가 단숨에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얼굴이 어떻길래 우리한테 우왕청심환까지 주는 거야? 아빠가 많이 놀란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막 이상하진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제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남친이 집에 도착을 했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다! 제가 반갑게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던 남친의 모습에 가족 모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친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남친 옆에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상우씨, 이게 다 뭐야? 아니 그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다 보니 이렇게 됐지 뭐야? 내가 괜찮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귀엽고 다 챙겨주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남친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남친의 모습에 우리 부모님과 동생도 놀란 채 입만 딱 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친이 집안으로 선물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바구니, 꽃 바구니, 견과류 세트, 홍삼 세트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쯤에서 부모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선물을 보며 놀라셨던 부모님께서 남친의 얼굴을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거든요.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놀란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네? 네, 31살입니다. 남친이 잔뜩 긴장한 채 부모님을 둘러보았어요. 진짜 31살이라고요? 엄마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친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얼굴이 워낙 노안이긴 한데 진짜 31살 맞습니다. 엄마의 반응에 남친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상우씨, 여기 와서 앉아. 아, 그래요. 여기 와서 앉아요. 혼이 반쯤 나간 듯한 표정으로 엄마가 말했어요. 그때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동생도 넋이 반쯤 나가 있었는데요. 다들 뚫어지라 남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기 초면에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기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엄마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네? 아, 신분증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놓으십시오, 어머님.
남친이 엄마에게 신분증을 건네며 쑥스러운 듯이 웃었어요. 그렇게 남친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엄마의 얼굴에는 다시 놀라움이 가득했는데요. 진짜네. 진짜 31살이 맞네. 근데 얼굴은... 엄마가 다시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아빠와 동생은 그때까지도 놀란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고요. 잠시 후 우리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저기 어머님, 아버님, 제 얼굴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저도 살면서 제 얼굴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평생 동안 놀림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적인 것이어서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대째 이렇게 노안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 모두 이 부분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 반대하셔도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남친이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 남친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살면서 당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의 놀란 얼굴을 보며 잔뜩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괜찮네. 고개 들게나.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가? 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사실 집안으로 들어서던 자네 얼굴 보며 놀란 건 사실이네만 모름지기 사람은 인성만 바르면 되는 거야. 근데 자네는 눈이 참 맑아 보이는구만.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네. 아빠가 한바탕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 맞아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서로 맘만 맞고 바른 사람이라면 문제될 게 있나요? 엄마가 남친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엄마, 말 놓으라니까. 알았어. 근데 그게 어디 쉽니? 눈 마주치고 얘기하면 말 놓기가 쉽지 않아. 엄마의 말투에는 아직 어색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실 인사드리러 오기 며칠 전부터 반대하실까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친이 다시 울먹인 채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친이 안쓰러웠던지 남친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잠시 뒤 남친이 돌아간 뒤 엄마가 여전히 넋이 나간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안 대대로 유전이라는 게 정말이야? 너 상우 집에 인사 다녀왔다며. 상우 부모님은 어때? 상우 씨 말이 맞아. 어머님은 그냥 평범하신데 아버님도 그렇지 뭐. 아니, 나도 그동안 노안인 사람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어쩜 저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는 거냐? 네가 우리한테 우왕청심환을 준 이유가 다 있었구나.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은 아주 괜찮아 보이더구만. 얼굴값 한다고 인물 좋아봤자 괜히 헛짓거리 나고 다니지. 난 아주 듬직한 게 마음에 드는구만. 남친을 인사시키기 전에 아빠가 심하게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아빠는 오히려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고 우리 가족은 상견례 장소를 향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곳에 2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는데 남친 가족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놀란 아빠가 급히 사과하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긴장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남친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데 남친 아버지 얼굴을 보던 부모님의 표정이 다시 한번 굳어졌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친 집은 노안이 유전이었기에 남친 아버지 또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친 아버지의 얼굴을 본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멍이 서 계셨어요. 혹시 상호군 아버님 맞으신가요? 아빠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아, 네. 제가 상호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상호군 아버님은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전이라고 하시던데. 아이고,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너무나 놀랐던지 아빠가 허둥지둥대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유전은 맞는데 그게 말이죠. 지금 제 얼굴이 30대 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얼굴로 그냥 반평생을 살았던 거죠. 집안 대대로 무슨 저주를 받은 건지 다들 이렇답니다. 남친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분명히 우리 아빠보다 3살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빠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거든요. 그 뒤 양가 부모님들의 대화가 오갔는데요.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아무리 봐도 너무 젊으시네요. 그저 놀랍다는 표정으로 아빠가 다시 물으셨어요. 비결이요?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반대로 총각 때부터 이 얼굴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개팅만 나갔다 하면 여자들이 제 얼굴 보자마자 다들 도망갔습니다. 하마터면 평생을 노총각으로 늙을 뻔했습니다. 그런 저를 구제해준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상호도 우리 집안 내력을 닮아서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천사 같은 다현이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얼굴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현이는 요즘 애들하고 참 많이 달라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양으로 남친 아버지께서 푹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우리 상호군도 나중에 아버님과 똑같이 그렇게 되겠네요? 이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빠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요즘 100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좋을 50대 후반에 사돈처럼 동안이시라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친 아버지 얼굴을 보며 정말 부럽다는 듯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게 돼서 더 기분이 좋고요. 상견례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이렇게 예쁜 다현이랑 못난 우리 아들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견례 장소를 나서기 전 남친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보며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을요. 부족한 우리 다현이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도 남친 부모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상우야, 준비해온 거 차에 실어드려라. 남친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네, 아빠. 남친 아버지의 말에 따라 남친이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우리 부모님 차에 옮겨 실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아빠가 안절부절 못한 채 울상을 지었어요.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일이 있어 지방에 갔다가 아는 지인을 통해 어렵게 좋은 산삼을 좀 구했는데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남친 아버지가 유쾌하게 웃으셨어요. 산삼을요? 아니 이 귀한 걸요? 엄마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곳을 나왔는데요. 아니 사돈들이 너무 좋으셔서 뭐라 할 말이 없네. 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양반이네, 양반이야. 남친 부모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아빠가 유쾌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엄청 서둘렀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엄청 수근거렸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니 신랑이 3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았어? 저게 어딜 봐서 30대야. 5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돈 많은 남자한테 딸 시집 보내려고 거짓말한 건가? 근데 말이야. 신랑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젊어? 혹시 새아버지 아니야? 참 아리송한 집안이구만. 친척들조차도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어찌나 신경을 쓰셨던지 결혼식장이 으리으리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시부모님은 제게 더욱 잘해주셨는데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그냥 앉아있어. 어쩜 이렇게 곱디 고울까.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꼭 며느리를 닮아야 할 텐데. 시부모님은 그 말만 하실 뿐이셨어요. 그렇게 한 반년쯤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근데 혹시 초음파 사진에 얼굴은 아직 안 보이는 거지? 네, 아직은 그냥 점 같던데요. 나중에 초음파 사진 나오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우리 다현이 닮아야 하는데. 다현아, 내가 거울 하나 사줄 테니까
자나깨나 네 얼굴만 보고 있어라. 알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얼굴을 계속 봐야 꼭 너 닮은 손주가 나올 거 아니니? 우리가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야 하거든. 시어머니께서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말씀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초음파 사진에 아이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제가 그만 깜짝 놀란 채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시댁의 친척들이 다 와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나지 않던 분들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왔니? 어서 들어와. 우리 손주 초음파 사진 나왔다고 하길래 다들 그거 보러 왔다. 시어머니께서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초음파 사진이요? 그래, 초음파 사진에 얼굴 나왔다며. 한번 보자꾸나. 그렇게 거실을 가득 메운 친척들이 초음파 사진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님을 바라보셨어요. 가만 보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손주 며느리랑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시할머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친척들이 시할머니께서 들고 계시던 초음파 사진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맞네, 맞아. 조카 며느리랑 비슷해. 그렇죠? 작은 어머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게, 아무리 봐도 우리 유전자는 아닌 것 같아.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모두들 초음파 사진만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방심하긴 일러. 그러니까 다들 입방정 떨지 말고 조심해. 이거 손주 나올 때까지 몇 달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 시할머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다들 초음파 사진에 집중하고 있던 그 순간 고모부님께서 아니, 대체 보이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한 게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구만. 그리고 이 집안 유전자가 어디 보통 유전자예요? 초강력 유전자 아닙니까? 이 집안 유전자를 이길 유전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대째 그런 일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꿈 깨세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아무리 봐도 조카 며느리랑 똑같은데. 고모님께서 고모부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자네는 하여간 산통 깨는데 뭐가 있어. 만약에 우리 손주가 우리 집안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기만 해봐. 자네는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요즘 들어 눈치가 조금 생긴 것 같길래 내가 차나 한 대 바꿔줄까 했었는데 자네는 역시 파이야, 파이. 시할머님께서 고모부님을 노려보셨어요. 네? 차요? 장모님,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조카 며느리 판박입니다, 판박이. 이야, 조카 며느리 유전자가 아주 울트라 초특급 유전자네. 고모부님이 시할머님께 있는 대로 아부를 떨어댔어요. 그 모습들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거실에 계시던 친척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출산날이 다가왔고 진통이 와서 제가 짐을 싸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한달음에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무려 13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뒤 간호사가 밖에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우리 손주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혹시 누굴 닮았나요? 시아버님께서 초조한 목소리로 물으셨답니다. 네? 아, 그게 방금 막 태어나서 저도 잘은. 놀란 간호사가 머뭇거렸다는데요. 저기 죄송한데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고 와주세요.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그것만 봐주세요. 가족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요. 시어머니께서 간호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답니다. 시부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간호사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나왔다는데요. 저기 그게 아무래도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했답니다. 진짜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아무리 봐도 엄마랑 닮아 보였어요. 피부도 하얗고 엄마처럼 쌍꺼풀도 좀 보이고. 드디어 우리 유전자도 바뀌는구나. 순간 시아버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네요. 사돈 괜찮으십니까? 우리 아빠가 놀란 채 시아버님을 바라봤다는데요. 사돈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집안 대대손손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 며느리를 꼭 닮았다고 합니다. 라며 감격스러워 하셨다네요. 그 뒤에 웃지 못할 광경이 계속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우리 아들은 제 판박이었고 넌 잘 모르겠지만 네가 엄청난 일을 해낸 거다.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감격하셔서 잠도 못 주무실 정도야. 시아버님께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외모 때문에 어떠한 일을 겪으셨던 것인지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집안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랍니다. 그동안 살면서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 많이 들어보긴 했었는데 직접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부디 외모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